10년 안에 부촌이 될 곳은 바로 용산에 버금가는 이곳은 10년 안에 무조건 부촌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는 이곳이 용산과 짝꿍이라는 것과 두 번째, 이곳은 용산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따라간다? 돈이 따라간다. 용산의 한남 뉴타운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10년 전에는 세들여서 내 시투자금이 3억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2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세를 끼고 현금 20억 이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죠. 한강 맨션 31평이 11억대였고요. 서빙고 신동아도 46평이 11억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두 개 모두가 40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지금 용산에 투자하고 싶어도 소액으로는 이전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용산에 버금가는 부촌이 될 또 하나의 지역은 어디일까요? 세 가지 힌트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1억이 넘는 고연봉이 많은 곳입니다. 평균 연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IT의 판교나 BT의 송도보다도 2, 3천이나 높은 곳이에요. 두 번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이 묶어서 함께 개발이 된다고 서울시에서 대놓고 지정한 곳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옆에 있는 원효대교를 통해서 용산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업무지구가 더 크게 확장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10년 안에 부촌이 될 곳은 바로 여의도입니다. 지금은 용산에 워낙 재개발, 재건축 이슈도 많고 국제 업무지구와 같은 발표도 많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굉장히 몰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 몰린 투자 수요 때문에 매물이 잠기고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반면에 여의도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들을 통해서 폭풍 전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두 곳의 차이점을 다들 알고 계신가요? 동여의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63빌딩이 있습니다. 아파트 70층 정도 되는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죠. 하지만 서여의도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 여기 오피스텔 13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층도 안 되는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서쪽은 여기 동쪽과는 달리 54m의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사당 때문이죠. 그런데 고도 제한의 원인인 국회의사당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를 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도 제한이 해제된다는 발표가 나면 부동산 값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에 영향을 주는 건 재건축 아파트도 있죠. 여의도는 1960년도 조성된 서울 최초의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강남이 있는데 강남은 1970년도에 개발됐으니까 여기 강남보다도 훨씬 형인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서 63빌딩 자리 옆에 덩그러니 모여있는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층수가 13층밖에 되지 않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가장 높은 초고층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신도시 플러스 초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두 달 만에 2배가 넘게 뛸 정도로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일대의 노후도가 꽉꽉 찼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부터 계속 재건축 얘기가 나오던 곳이 여의도였는데요. 여기는 공작 아파트가 8월 17일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490%가 적용이 돼서 최고 49층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공작 아파트를 필두로 재건축은 하나씩 진행이 될 겁니다. 시범 아파트와 한양 아파트도 올해 안으로 재건축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15년 안으로 이 일대에 초고층 높은 시층 건물들로 가득 차겠죠. 지금의 성동구처럼 말이죠. 트리마즈 아파트,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스트는 층수가 47층 정도 됩니다. 이곳들은 연예인들이 찾는 부촌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한 건 한강을 끼고 있고 서울숲에 올라서는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이죠. 여의도 역시 한강을 끼고 있고 넓은 공원이 같이 있고 거기에 더해 초고층 건물도 들어오죠. 성동구와 무척이나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성동구를 보면 여의도의 미래는 다들 감이 오실 겁니다. 2040 서울 도시계획을 보면 서울의 전반적인 개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산에 버금가는 여의도라는 사실도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용산과 여의도는 연계된다. 그리고 확산, 확대된다. 라는 게 주 요점입니다. 말 그대로 용산과 여의도가 업무지구로서 함께 개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될 수 있는 업무지구는 입지적으로 여의도밖에 없어요. 여의도가 가장 가깝고 최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여의도의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고층 빌딩들이 세워질 겁니다. 지금 여의도 역세권에서 1억에서 2억대로 투자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5년이나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곳은 역세권은 물론이고 변두리에도 없을 거예요. 10년 안의 여의도는 지금과 많은 것이 바뀝니다. 용산의 주요 입지는 비싸지만 여의도 주요 입지는 아직 용산만큼은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어쩌면 해답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투자 자금이나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죠. 2022년은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거센 물살에서도 작은 틈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문진석 소장에게 좋아요와 댓글을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